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스크lero세라피 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lero세라피는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타겟병에 케미컬 이리턴트를 줘서 인플레이션 어글루전을 유발해서 파이브로시스를 결국에는 일으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TS밖에 없죠. 그다음에 농도로는 0.25, 0.5%, 1%, 1.5%, 3%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일부 주변의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스크lero세라피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DGS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이 그 스크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확인차 또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나라 쓰고 있는 거는 STS고, 지금 여기서 또 일부 병원에서 이제 글루를 이용해서 스크레로세라피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루는 스크레로세라피에 넣기보다는 엠볼라이제이션에 넣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글루는 스크레로세라피가 아니고 엠볼라이제이션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리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폼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스파이더베인 같은 작은 병에는 이제 리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을 이 카테고리를 한 3개로 분류해 보면, 주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매팅이나 포스트 스크lero세라피 피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페인이라든지 얼티카리아는 이렇게 흔히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네크로시스라든지 소노브 플레바이티스, 너브 데미지, 트랜지언트 비주얼 디스터번스 이런 것들도 간혹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펜스 롬보시스가 이제 조금 시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리퀴드보다는 이제 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DVT는 폼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비주얼 디스터번스, 그다음에 헤데이크, 마이그레인 같은 그런 것들, 매팅이나 이런 것들은 폼에서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테라지에탈 매팅은 스몰 베슬들, 0.2mm 이하의 스몰 베슬들이 아주 스크lero세라피 후에 많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스크lero세라피 후에 한 4에서 6주 뒤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이제 메디알 니라든지 라테랄 니에 많이 나타나고, 주요 리스크 팩터로 보시면 에스트로겐 스테이트가 좀 높은 경우,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그다음에 오베스티, 여성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베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치료하고 나서 주로 생기는데, 그 스파이더베인과 연결되어 있는 레티큘러 베인이 치료가 좀 덜 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볼륨을 많이 주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사한 농도가 좀 높았다든지 한 경우에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메디알 니에 주로 생겼는데, 피딩 레티큘러 베인 스크lero세라피 하고 나서 10개월 뒤에 많이 없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레티큘러 베인, 스파이더베인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경험상 보니까 이런 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그멘테이션을 보겠습니다. 피그멘테이션은 흔히 우리들 스크lero세라피 후에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멜라닌과 헤모시데린이 이제 디포지션 돼서 생기는 건데, 주로 그 주사 부위에서 이제 RBC가 익스트라파제션 되면서 마스터 그 셀에 의해서 이제 캡처되면서 피그멘테이션 주로 생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사 후에 컴프레션이 좀 덜 됐거나,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페리틴 레벨이 좀 높은 경우, 그다음에 사이즈가 좀 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플레보토미를 이제 자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버터리를 하고 있는 경우고, 사이즈 큰 경우에 주로 대부분 잘 생기고, 이때는 주로 한 2주 뒤에 이제 오라고 해서 플레버터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퀘인 네크로시스도 이제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일단 생겼다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잘해준 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막 저희를 공격하게 되는데, 하여튼 스킨 네크로시스가 생기면 아주 이제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스킨 네크로시스 생기는 경우는 볼륨을 좀 많이 준 경우, 그 다음에 프레셔를 이제 천천히 해서 줘야 되는데 빠르게 주사했다든지, 그 다음에 피딩 베슬을 주사할 때 리지스턴스, 저항이 좀 느끼거나 그러면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조금 많이 주입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로 생기고, 그래서 레티큘러 베인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확인하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레어 세라피 하고 나서 스킨 네크로시스 생긴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는데, 이 경우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고, 근데 낳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환자가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그래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주얼 디스터번스하고 헤데이크, 마이그레인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편두통 같은 증상, 마이그레인 위드 오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주로 앞이 좀 깜깜하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뭐 파레스테이지아, 디스파지아, 뭐 말도 좀 어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폼 스크레어 세라피 후에 잘 나타나고, PFO와 같은 RL 션트와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되게 PFO가 있는 경우는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주로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사용한 에어와는 주로 상관없고 엔도세린왕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사 줄 때 간혹 여자분 같은 경우에 마이그레인 히스토리에 있는 경우가 있나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혹 케이스 리포트에 되기도 합니다. 스트로크나 TIA 같은 심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파라독시칼 크로스 엠볼리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폼을 사용할 때 에어가 엠볼리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엠볼리즘은 가장 얼리 온셋이고, 스롬보스가 떨어져 나간 경우는 이제 레이트 온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저런 증상이 나타났다, 예방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장기에 계속 누워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볼륨을 많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고, 주사할 부위가 많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스몰 싱글 도즈로 멀티플하게 주사하라고 이제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사 초기에는 발사바미늄을 피해야 되고, 뭐 마이그레인 히스토리 있나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폼을 사용할 때 이게 선생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이게 에어가 저 머리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 저널 리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올린다든지, 뭐 폼을 필터링한다, 그다음에 장시간 부위를 누르고 나서 뭐 주사를 한다, 그다음에 룸에어를 사용하지 않고 CO2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주사 전에 레거 엘리베이션 시킨다든지, 이 모든 프로시저들이 결국에는 그 에어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룸으로 그 버블이 올라가는 데는 8에서 15초만 도달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룸에 들어간 에어는 50분간 지속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폼을 사용하실 때
볼륨이 좀 많으면 항상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폼을 좀 적게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 보시면 뭐 10cc 이렇게 폼 10cc 이야기하는데 저는 10cc까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욕심도 많고 해서 막 전부 다 치료하려고 한꺼번에 그렇게 막 10cc까지 꽉 채워서 이렇게 치료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몇 번 뭐 네크로시스도 되고 뭐 그런 컴플리케이션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결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10cc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5cc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5cc 이내에 자주자주 오게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펜스 트롬보시스와 펄머널 엠볼리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드물지만 저도 한 케이스에 있었습니다. 디펜스 트롬보시스가 되게 볼륨을 많이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베리코스 베인 사이즈가 짙게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생긴다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레티큘러 베인 치료하다가 0.5% 사용했었는데 딥베인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고 볼륨하고도 상관없고 아마 그 전에 젊은 남자였는데 뭐 생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크레로 세라피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텔란지 액타지아 이제 앞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 스크레로 세라피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치료에 적정한 농도를 보니까 STS 같은 경우는 최소 0.15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폴리드 캐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효과가 STS보다는 조금 낮아서 0.3% 폼을 사용하는 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셀룰라 리액션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한 번 치료할 때 이제 적정 용량이 얼마나 이게 지금 보이는 도표는 전부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같은 경우는 텔란지 액타지아는 0.2cc, 그다음에 레티큘라는 0.5, 그다음에 나머지 C2의 베리코스 베인은 2cc가 적정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폼 스크레로 세라피 같은 경우에 농도는 이제 트리뷰트리 같은 경우는 STS는 한 1%, 그다음에 레티큘러 베인 같은 경우는 폼으로 STS 0.5%, 그다음에 텔란지 액타지는 0.25%, 저희 병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를 여러 번 사용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막히는 경우는 이제 3%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스크레 세라피는 아주 유용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툴이지만 잘못하면 아주 곤혹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하기 히스토리 테이킹,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마이그레인 히스토리, 디펜 스롬보시스 히스토리, 그다음에 철분제를 복용하는지 철분제를 복용하면 이게 또 피그멘테이션이 많이 되니까 그다음에 호르몬제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히스토리 테이킹 잘 해서 위험을 조금 회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인젝션 테크닉을 보시면 뭔가 주사 주는데 뭔가 저항이 느껴진다 그러면 일단 스톱을 하시고 다른 부위에 넣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사하고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또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혈관 없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면은 자꾸 욕심 더더더더 하다가 그냥 뭐 훨씬 많이 주게 되는데 한 부위에 0.5cc를 넘어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멀티플하게 스몰 도즈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사용량은 합병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가이드라인은 10cc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게 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레티큘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초음파 상에서 확인은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초음파 가이드에서 시행하는 게 안전할 듯합니다. 그래서
스크래 세라피 후에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서 초음파로 보고 딥페인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고맙습니다.